먼저 첫 번째 토론자는 중앙에 앉아 계시는 이준성 교수님이십니다. 이준성 교수님 한 10분 정도 토론 준비해달라고 요청드렸는데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게 된 연세대학교 이준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오늘 NFT와 관련된 이 토론 요청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기억이 2018년도 가을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2018년도 가을에 제가 미국에서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그 대학원생 한 명이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재미난 신문 기사를 하나 들고 와서 발표를 했어요. 그게 바로 NFT에 대한 첫 번째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 당시 신문 기사가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운동선수들의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나 그런 기록들에 뭔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사고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가지고 와서 발표를 하는 학생이 있었고, 사실 그 주제로 인해서 사실 오늘 이명주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다양한 관점에서의 토론이 생각보다 굉장히 학생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굉장히 재미나게 진행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비단 사실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이 NFT라는 현상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 이제는 우리 현실에 굉장히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요. 사실 오늘 저는 이 토론을 준비하면서 제가 사실 NFT와 관련된 행정이나 법적, 제도적 그런 분야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일반인들의 관점에서 스포츠 NFT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향후 어떠한 학자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NFT에 대한 연구를 조금 더 진행을 해보면 좋을까에 대해서 주로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 대학원생 한 명이 한번 찾아와서 NFT 관련된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스포츠 NFT의 가치 체계는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며 향후 어떠한 방향성과 전략이 구축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라는 학생의 재미난 연구 아이디어에 힘을 얻어서, 제가 NFT 경험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우선 NFT를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팀 코리아 NFT, 모지훈 단장님께서 주도하셔서 진행하셨던 대한체육회 팀 코리아 NFT를 직접 구입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뛰어들었죠.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이 어카운트를 계정을 오픈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생경한 경험이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낄 수 있겠다. 특히 이제 40대 이상, 예를 들어 50대 중장년층들에게는 굉장히 큰 허들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재미난 경험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연구의 목적으로 투자나 재미를 보기 위한 그런 목적은 아니었고요. 연구를 하기 위해서 NFT를 처음 구입을 했을 때 공교롭게 최민정 선수 NFT를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최민정 선수가 저희 연세대학교의 재학생인 의미도 있지만 최민정 선수가 결승 진출을 확정짓는 상황에 최민정 선수 NFT를 구입을 해서 가격 변동의 추이나 사람들의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최민정 선수의 NFT를 구입을 했습니다. 구입을 하고 결승 진출이 확정되자마자 약 35만 원 정도, 약 3배 반 정도 이상으로 가치가 폭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재미난 것은 금메달을 따자마자 그 가격이 또 다시 떨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토론 참석하기 전에 아침에 확인한 바로는 제가 최초 구입했던 10만 원 정도의 가격 정도로 다시 하락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NFT가 이제 스포츠에서 활용이 된 건 어찌 보면 대한체육회가 가장 최초로 아마 공식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이 NFT가 엔터 사업 쪽에서도 현재 굉장히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개념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 가까운 지인 중에 그 국내 유명 엔터테인먼트사를 그 대표로 있는 지인이 있어서 NFT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사실 NFT로 인해서 최근에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비즈니스의 매출이나 수익 자체가 생각보다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너무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너무 좋은 비즈니스 기회가 NFT에 있더라. 그래서 최근 몇 달 동안 정말 그 본인이 회사를 차린 이후로 가장 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만큼 NFT 같은 경우는 현재 스포츠 그리고 분야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희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연구 결과 중간 그 결과를 살펴봤어요. 봤더니 사실 스포츠 NFT와 일반 NFT는 속성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연구는 NFT와 관련된 여기 오지은 단장님을 비롯해서 국내 NFT에 관련된 그런 전문가 분들을 통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과 또 식견, 그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NFT의 가치 체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스포츠 NFT가 발전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인데 가장 재미나게 발견할 수 있었던 현상은 일반 NFT와 스포츠 NFT는 속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일단 공통점을 살펴보면 수익 기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투자 목적이 가장 강한 NFT 소비, NFT를 소유하고자 하는 가장 큰 동기 요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반적인 NFT는 희소성에 기반한 향후에 이 소유를 하고 있었을 때 희소성에 기반한 그런 가치의 상승을 기대를 하면서 투자를 하고자 하면서 소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NFT 같은 경우는 선수나 팀의 성장 가능성 혹은 지금 당장 진행이 되고 있는 이벤트의 인기도나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투자 목적이 가장 큰 동기로 확인이 됐었고요. 그리고 사실 포머라고 알려져 있는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이야기하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트렌드나 한 가지 시류에 편승이 돼서 다 집중하고 있을 때 나만 뒤처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공포감을 극복하기 위한 그러한 형태로 NFT를 소비하고 있는 현상도 굉장히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NFT와 스포츠 NFT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스포츠 NFT가 일반 NFT와 차별화되는 지점은 단순히 그 컬렉터블한 수집 가능한 형태의 아트웍을 보유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 스포츠에서 경험할 수 있는 역사적인 그런 순간을 소장하고 싶은 스포츠 팬들의 욕구가 스포츠 NFT에서 드러나는 굉장히 독특한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그 이명주 변호사님께서도 르브론 제임스 NF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NBA 탑샷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르브론 제임스를 대상으로 가장 최초에 발매되었던 NFT가 오늘 아침 현재로 적게는 그 수천만 원에서 뭐 수억 원의 고가가 형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스포츠라는 그 소비와 생산이 동시에 일어나는 스포츠 이벤트의 속성을 감안해 보았을 때 그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소장하고자 하는 스포츠 팬들의 욕구가 어찌 보면 스포츠 NFT를 소비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동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포츠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이 사회 정체성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팀 동일시, 팀 정체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팀 아이덴티피케이션 또한 사실 이런 스포츠 NFT 소비를 촉진시키고 그 가치를 더욱더 스포츠 NFT의 가치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소비자 측면의 동인이라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 스포츠 NFT를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일반적인 그런 NFT처럼 단순한 소유 내지는 보유, 수집, 소장 정도의 가치에서 그 가치만 기대하지는 않고 이런 팬덤에 근거한 선수 내지는 팀과의 조금 더 확장된 형태의 교류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고 있는 팀과 구단 그리고 그 선수에게 어떤 형태로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방식 그 목적으로 NFT를 소비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토론 참여 제안을 받고 국내외 학술지들을 제가 최대한 저희 전공 분야에 연관성이 있는 학술지들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NFT와 관련된 연구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진행된 것이 있을까?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스포츠 경영과 마케팅에 관련돼서는 한국 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지, 한국체육학회지, 그다음에 저널 오브 스포츠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스포츠 매니지먼트 리뷰 등등의 해외 학술지와 국내 학술지를 모두 검색을 해봤는데 NFT에 대한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학계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하고 있는 이런 시류들을 학계가 적절히 발맞춰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제가 주로 확인할 수 있었던 NFT 관련된 연구들은 법률 내지는 미술 그리고 컨텐츠 관련된 분야에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분야에서 저작권이나 법적 그런 쟁점들에 관련된 연구들이 소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이 스포츠 미디어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연구자분들, 그다음에 스포츠 경영과 마케팅에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연구자분들이 어떠한 연구를 해보면 좋을까라는 것을 살짝 고민해 봤는데요. 스포츠 NFT에 관련돼서는 사실 그 NFT 시장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소비자 관점의 연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켓플레이스 상에서 거래 가능한 그런 NFT의 수량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얻게 되는 시그널 효과, 희소성과 관련된 그런 시그널 효과에 관련된 연구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특정 종목의 그런 인기도 내지는 다가오는 이벤트에 대한 그 스포츠 팬들의 기대 심리와 관련된 NFT의 가치 판단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이명주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NFT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과거의 소유 이력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과거의 소유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그런 요인이 결국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특정 NFT 컬렉션에 대한 그 구매 욕구 내지는 소유 욕구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동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연구 또한 굉장히 재밌는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생각해봤던 연구 주제는 스포츠 NFT 또한 그 핵심적인 속성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을 법한 그런 역사적인 순간에 관련된 그런 동영상 같은 그런 NFT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발행을 했었던 그런 선수의 초상권을 중심으로 한 선수 중심 NFT 내지는 팀과 관련된 로고나 아니면 마스코트들과 관련된 그런 디지털 아트웍을 중심으로 한 팀 관련 콘텐츠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러한 그 다양한 핵심 속성에 따른 소비자들의 반응이나 인식에 대한 연구 또한 향후 굉장히 재미난 그런 연구 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토론을 준비한 내용은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토론자이신 오지훈 단장님께 사실 개인적으로 이전부터 좀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드리면서 다음 토론으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대한체육회 팀 코리아 NFT 같은 경우는 굉장히 완판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호응이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아마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대중들이 알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이런 성공적인 그런 상황 뒤에 비하인드 씬에 분명히 뭔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명주 변호사님 발표하신 내용과 연계돼서 혹시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으셨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